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에서 지켜보고 있던 수비수죠. 히로키 이토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다는 속보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천만 유로의 릴리스 커스, 지금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발동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뻔했던 이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경쟁자가 됐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히로키 이토 선수, 1999년생의 만 25살 선수인데, 이 선수가 토트넘으로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이제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토트넘이 이 수비수를 영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이 상황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이 갑자기 히로키 이토를 가로채갔다는 소식이 들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외신을 살펴보자면, 자, 업데이트. 히로키 이토's transfer to 바이에른 뮌헨. 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지금 히로키 이토가 가게 되었다. Here we go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름 아닌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5년 계약을 맺었다. 지금 메디컬 테스트하러 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나산 타도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하튼 바이에른 뮌헨이 갑자기 이 선수를 데려간 겁니다. 얼마나 갑자기냐면은 There has not been a single transfer rumor. 이 트랜스퍼 이적설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 히로키 이토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는 소식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가로채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쨌건 며칠 안에 이제 지금은 뭐 Here we go가 나온 상황이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토가 지금 왼발잡이 센터백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쨌건 슈투트가르트에서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믿고 영입한 이유는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질문이 나오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우파메카노, 데리으트, 김민재, 이 모든 선수들이 지금 뮌헨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이어의 이야기가 없네. 여튼 빈센 콤파니 감독이 지금 이제 온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센터백들을 쓰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3백을 쓰려고 하는 건가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This shocking twist, 아주 쇼킹한 반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여름 어떤 스쿼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아니 김민재 선수도 사실은 이제 27살에 아시아 선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히로키 이토가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김민재 선수의 경쟁자가 됐는지 저도 이제 알 수 없는 노릇인데, 근데 이제 이 토트넘에서는 이 소식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왜냐면 토트넘 팬들은 이 선수 토트넘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 반응들 살펴보면은 아니 골드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토트넘에 대해서 굉장히 공신력 높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15명이 이제 공감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거 어쨌건 토트넘이 센터백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신경 쓸 계획이다. 그러니까 공격수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먼저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으니까, 뭐 다른 팀이 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여하튼 이렇게 됐네.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빵빵하죠. 근데 토트넘은 이 센터백 부분이 빈약합니다. 반더벤, 로메로 드라구신, 이게 끝이죠. 다른 포지션들과 다 비교해봐도 여기가 가장 좀 얇은, 사실 레프트백, 라이트백 여기도 굉장히 얇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수비진이 굉장히 얇은 토트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를 놓친 거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굳이 그렇게 빨리 체계할 만큼 좋은 선수인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라고 해서 지금 데려와가지고 토트넘에서 잘 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데려왔어도 되는 영입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한데, 여하튼 다이어도 있잖아. 콤파니는 다이어를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이어가 결국에는 콤파니의 구상에서 빠지게 되면은 그 자리를 메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고, 그냥 토트넘이 넘버 6 혹은 넘버 9, 그러니까 좀 대형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공격수 영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유로나 아니면 코파가 끝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뭐 여담으로 이 유로랑 코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토트넘을 지켜보던 축구 팬들이 여러분 어떤 경기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어떤 나라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나와가지고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자면은 유로는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는 이제 한 주 뒤에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꽤 많은 토트넘의 선수들이 못 뜁니다. 메디슨, 히샬리송, 우도기 이런 선수들은 대표팀에서 이제 못 뛰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선수들도 있기는 합니다. 쭉 살펴보면은 로메로와 로셀소 과연 이제 아르헨티나의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이제 좀 많이 뛰고 있죠. 좀 많이 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리스 없는 프랑스 괜찮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또 요리스가 미국으로 간 뒤에 선방률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거의 뭐 최하위라고 들었는데 요리스의 기량이 좀 다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요리스가 약간 휴가차 미국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요리스의 선방률이 떨어졌거든요. 여튼 프랑스 대표팀의 요리스가 이제 없어졌는데 프랑스가 요리스 없이 치른 마지막 유로 경기는 2008년의 경기였습니다. 음바페가 9살이던 시절. 야,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요리스가 프랑스의 골문을 지켜왔는데 요리스 없이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통원이 여전히 벨기에를 위해서 뛰고 있다. 37살인데. 야, 이런 부분들도 이제 토트넘 팬들이 지켜보고 있고 드라구신이 이제 조금 더 선발에 자주 뛸 수 있지 않을까. 토트넘에 와서도 이제 많이 못 뛰었는데 조국에서는 조금 더 많이 뛸 수 있지 않을까. 루마니아 소속이죠.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반더벤과 음바페의 대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대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논란 픽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경기인데 6월 21일 날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맞붙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격수 중 하나인 음바페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수비수 반더벤이 맞붙는 그런 경기가 된단 말이죠. 이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반더벤이 어떻게 보면은 음바페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센터백이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속력이 무려 37km/h 이 정도의 속도를 내면서 엄청난 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스프린트를 보여준 선수가 바로 이 반더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음바페와 반더벤이 이 뒤쪽 공간으로 날아오는 공을 가지고 경합하는 장면 이거 재밌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Furiously chasing after a ball over the top. 위로 날아오는 공을 아주 맹렬하게 쫓아가는 거 재밌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가 이제 토트넘의 완벽한 수문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에는 돈나룸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돈나룸마 선수가 이탈리아에서는 선발 거의 뭐 고정적인 선발이기는 한데 지난 유로에는 또 돈나룸마의 엄청난 선방으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우승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비카리오가 뛸 수 있을까? 아마 돈나룸마의 부상이 아니고서는 비카리오가 뛰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가 다시 한번 자신의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을 떠날 확률이 높은 상황이죠. 이번 대회로 만약에 자신의 가치를 좀 더 증명한다면은 높은 몸값을 받고 또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슨, 포로, 우도기, 히샬리송이죠. 이 선수들은 이제 대표팀의 선택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있었고 메디슨은 잉글랜드에 너무 재능이 많아가지고 지금 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잉글랜드 스쿼드에 메디슨이 이제 뽑히지 않은 상황이고 33명 스쿼드에서까지는 뽑혔었는데 더 이제 줄어든 마지막 26명의 명단에는 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우도기도 이제 좀 아프죠. 그리고 페드로 포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그런데 페드로 포로는 이제 부상 때문은 아니고 전술적으로 맞지 않아서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선수들은 안 뛰니까 적어도 다음 시즌 완벽하게 체력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잘 쉰 상태에서 토트넘에 복귀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의 미드필더들 공격수들인데 어쨌건 메디슨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 케인이 드디어 트로피를 들 수 있는가? 토트넘 팬들이 그리고 아직도 상관을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분석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ITV에서 해설로 이제 뛰게 됩니다. 펀디트리 팀 전문가 집단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동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유로 해설을 하면서 선수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재밌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축구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축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마다 이 ITV 스포츠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 유로 그리고 코파가 끝나고 나면은 더 많은 이적설들이 나오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갑자기 뭐 히로키 이토처럼 지금 나오는 이적설들도 있겠지만, 다양한 대회들 그리고 이제 이적 상황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히로키 이토의 갑작스러운 바이에른 뮌헨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유로 대회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